안녕하세요. 이셀프 컴퍼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각을 구조화하기 위한 메모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양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구조화하는 과정, 이런 사고 과정이 사실 역량평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량평가 과제를 풀면서 흔하게 겪는 상황이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머릿속이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죠. 뭔가 본 것 같긴 한데 막 생각의 파편들만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머리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글을 쓰려고 하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막막합니다. 사실 정리가 안 됐으니까 글을 쓰는 게 당연히 어렵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짜임새 있는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메모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릿속으로 키워드 A, 키워드 B, 키워드 C를 떠올리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되네임을 합니다. 리허설을 하는데 인지적 자원을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키워드 A, 키워드 A, 키워드 B, B, 키워드 C, C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떠올리기 위해서 되네임을 하는데 인지적 자원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간의 논리적인 연계성을 생각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되네임을 하는데 인지적 자원을 소모하니까 실제로 생각하는데 인지적 자원을 투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에 지금 떠올리고 있는 키워드 A, 키워드 B, 키워드 C를 써놓으면은 이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네임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연계성을 생각할 여지가 생깁니다. 인지적 자원을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거죠. 종이에 써놓고 눈으로 보면 A랑 B가 이렇게 연계되는구나,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막막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섣불리 쓰려고 시도를 하기보다는 먼저 이 상태를 해소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를 해소하려면은 제출하기, 보여주기, 문서를 써서 내야 된다. 이런 건 둘째 치고 일단 내가 내 생각부터 짜임새 있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제점 1번은 뭐고 거기에 대응하는 해결 방안 1번은 뭐고 문제점 두 번째 것은 무엇이고 이건 어떻게 할 거고 세 번째 문제점은 뭐가 있고 해결 방안은 뭐가 있고 일단 문제점이 이렇게 1, 2, 3 땡땡땡 구분이 되고 각각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이거를 짜임새 있게 정리를 해야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머릿속으로 떠올린다면은 머릿속 메모리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동시에 병렬 처리하기에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이 많은 것을 생각하기에는 머릿속이라는 게 지나치게 좁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머릿속으로 암산으로 생각을 다 정리를 하자. 생각을 다 정리한 다음에 완벽한 것만 써야지. 이러니까 생각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반대로 이것을 종이에 써보면은 훨씬 더 작업이 쉬워집니다. 이건 여기다 쓰고 저건 여기다 쓰고 지금 떠오르는 생각 이런 정보랑 저런 정보는 이렇게 연계된다. 키워드 A는 여기 들어가고 키워드 B는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훨씬 작업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많은 정보를 되뇌임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종이에 적혀있는 메모를 눈으로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압도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거죠.
생각하기, 쓰기 이 두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피드백 루프의 관계를 가집니다. 쓰기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구체화되고요. 생각하기가 잘 되면 이에 따라서 쓰기도 잘 됩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암산으로 생각을 완벽하게 다 정리해서 완벽한 것만 써야지, 이거는 생각하기와 쓰기의 관계를 굉장히 일방향적으로 보는 거죠. 쓰기를 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생각을 다 해놓고 머릿속으로 다 발전시킨 다음에 쓰기만 따로 하려고 하니까 쓰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와 쓰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이 둘을 따로따로, 생각하기 따로, 쓰기 따로 분절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둘 다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를 따져보면 틀리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지에 난을 그린다고 해보죠. 그러면 한지는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획 틀리면,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이거 다 무용지물입니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죠. 신중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보편적인 역량평가 문서 작성의 세팅을 생각을 해보면 가끔 수기로 볼펜으로 작성하는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은 컴퓨터를 세팅을 해놓고 HWP 파일에 작성을 합니다. 그럼 이 HWP 파일의 특징이 뭐냐면 한지에 점 찍는 것과는 다르게 편집을 할 수 있고요,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틀렸다고 해서 이 파일 전체를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죠.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되죠. 그래서 키워드를 메모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정리된 생각을 바탕으로 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팅에서는. 그래서 쓴 것을 일단 눈으로 보는 거죠. 그걸 눈으로 봤을 때, 이걸 보았을 때 더 좋은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그러면 얼마든지 편집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썼던 파일은 다 버리고 전부 딜리트, 삭제한 다음에 처음부터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죠.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지의 난그리기처럼 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쓰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암산으로 생각을 다 한 다음에, 다 정리한 다음에 완벽한 것만 써야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런 시도는 머릿속의 메모리 용량을 감안할 때 굉장히 무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시도입니다. 사실 이제 굳이 역량평가가 아니더라도 뭔가 일이 많이 몰아치고 떨어지고 했을 때 생각의 파편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뒤죽박죽 뭔가 본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이 있죠. 평소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 보통 인간은 컴퓨터 HWP 파일에 메모하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스마트폰 앱에 메모할 수도 있고요. 펜으로 종이에 적으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뒤죽박죽이고 뭔가 정보가 많은데 평소에 이걸 난 암산으로 정리해야지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죠. 메모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해보면 실제로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머릿속으로 암산으로 떠올리면서 정리하는 게 더 오래 걸리죠. 그런데 유독 역량평가에서만 머릿속으로 암산으로 생각을 다 정리한 다음에 완벽한 것만 써야지 이렇게 시도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메모보다 훨씬 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메모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를 하실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메모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중요한 정보에 밑줄을 쳤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만 밑줄을 친 게 보이죠. 근데 중요성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덜 중요한 게 있어야 더 중요한 게 있죠. 모든 게 다 중요하다면 중요한 게 따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의 파편 뒤죽박죽인 것에 전부 다 밑줄을 쳤다고 해보죠. 모든 곳에 밑줄을 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 곳에도 밑줄을 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중요한 것 같다면 사실 중요한 게 따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를 할 때 중요성을 따지지 않고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대로 전부 다 메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실상 메모가 아니죠. 이렇게 메모를 하면 정리가 안 되고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메모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메모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생각을 구조화하기 위한 메모 활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좀 정리해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제 구매. 과제를 구매하시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과제 구매라는 링크가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안내 사항에 따라서 과제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좌 신청. 지금 이셀프 컴퍼니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역량평가 코칭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강좌 신청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고 전화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셀프 컴퍼니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